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차 부부입니다. 올해로 나이 둘 다 30들로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신랑도 장남, 저도 장녀예요.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나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신랑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고요. 연애할 때는 저보다 학벌도 좋고 말도 논리 있게 잘해서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이중자 때 원행일치 하나도 안 되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민감한 이야기라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자라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반대로 저도 나름 제 스펙이나 연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전부 계산한다던가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랑도 그런 제 모습이 좋다고 했고 연애하던 시절 내내 남녀평등 부르짖으며 논리적으로 말하던 모습이 요즘 남자들 같지 않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저를 잘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덜컥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연년생인데 저희보다 결혼을 1년 먼저 했어요. 신랑이 남자 혼자서만 집해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녀차별이 아니냐면서 자기가 여동생 결혼식에 자기가 모은 돈을 보탰다고 자랑처럼 말하더라고요. 왜 그때 눈치를 못 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자금 남자가 더 내는 게 아까워서 밑밥을 던진 거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연애도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꽤 길게 만나왔는데 왜 진작에 그때 눈치채지 못했나 후회가 너무 커요. 본격적으로 저와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여동생 결혼자금을 보태준 걸 제외하더라도 남편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 되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모자랐는데 고작 2천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나중에 책 잡히기 싫다는 생각도 들어서 친정에다가 손을 벌려 결혼자금 똑같이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집안일도 분담해서 공동으로 하고 나름 그런 소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랑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새벽바람부터 가서 음식하는 거 돕고 설거지며 밥상도 제가 나서서 차리고 저녁 식사할 때는 시부모님과 약주도 같이 하면서 애교도 부리며 나름 이상적인 며느리 도리를 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도 차려드렸고요. 점심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할 일 다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좀 있으면 신혼에 온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랑을 쳐다보니까 괜히 딴청 피면서 걔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온대? 라고 말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어머님, 저도 똑같은 딸인데 친정에도 가봐야죠. 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신랑 끌고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친정 가는 길에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한테 말도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손님인 것 마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데도 자기가 술을 잘 못한다며 잔을 아예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버지가 괜히 머쓱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술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먹고 죽자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상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날 시댁에서는 잘만 마셨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제 남동생이 매형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뭐 PC방에 가자는 둥 당구는 칠 줄 아냐는 둥 물어봤는데 조금 피곤하다는 식으로 빼더라고요. 엄마가 신랑 눈치를 보더니 동생한테 매형 피곤한데 괴롭히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군요. 어색해진 분위기에 가족들 소파에 모여 앉아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하다가 바닥에 흘린 게 있어 저희 엄마가 걸레 들고 와서 바닥을 훔치는데 소파에 앉아서 발만 슬쩍 들고는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뉴스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정말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온 가족에게 무안을 주는 모습에 열이 다 받더라고요. 저녁에 잘 시간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려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신랑이 자고 가는 거 불편한데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빠가 권한 술을 안 마신 것도 다 일부러 운전하려고 안 마셨다는 게 티가 팍팍 났어요. 부모님 계시는 데서 다투기 싫어서 더 말은 안 하고 집에 자꾸 가자고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시댁에서 할 도리 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니 친정 식구들이 어색해서 그랬다네요. 누군 시댁에서 안 어색하냐고 나도 그만큼 노력했으니 너도 최소한의 도리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댔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도 노력하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받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보통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댁은 김장을 직접 하고요. 결혼 첫 해에 김장하는 날이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집도 안 하는 김장을 왜 해야 하냐며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안 왔지만 그걸로도 아무 불만 없었어요. 오히려 처음 해보는 김장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담근 김치기도 하고 맛있게 되기도 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친정엄마 보내드리려 한다고 한 포기 더 챙겨왔어요. 시어머니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겨우 한 포기였어요. 저희 집 거는 따로 챙겨왔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이 따로 담겨있는 김치통을 보고 이건 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처음 담궈본 김치라서 기념으로 친정엄마 한 포기 보내주려고 챙겨왔다고 대답하니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 김치를 장모님은 앉아서 공짜로 드시네 하면서 으스대더라고요.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시어머니께 참 감사했을 텐데 한 포기 얻어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한 김장이에요. 물론 50포기나 되는 배추 절이고 다듬는 거 시어머니 혼자 다 하신 게 맞지만 배추값은 물론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김장이라 재밌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그만큼 허리도 아프고 나름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너한테 그딴 소리 들으려고 다녀온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내년부터는 시댁에서 김장할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은 자기가 틀린 말 한 거 있냐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지네 어머니 혼자 김장을 하라는 소리냐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하셨던 거 아니냐고, 그게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 했더니 우리 결혼해서 그만큼 김장을 더 하시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우는 왜 안 왔냐고 따졌어요. 신우는 신우네 시댁에 있지 않느냐고, 걔도 거기서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너는 왜 생색이냐는 듯이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얼핏 들으면 틀린 말 하나 없어 보이지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담근 김치 중 제가 받아온 건 친정엄마 드리려고 가져온 것까지 포함해서 4포기였어요. 아버님이랑 둘이서만 계시는데 김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담그냐고 질문했던 말에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좀 나눠주기도 하고 신은혜가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김장할 때마다 20포기씩 가져간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신은혜 시댁에서는 김치를 사 먹는데 꼭 엄마가 해준 김치를 먹어야겠다고, 신우는 시집 가서도 엄마 부려 먹는다고 농담처럼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사실도 다 말해가며 저는 앞으로 김장을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친정엄마 한 포기 보내주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신우 먹을 거 20포기나 도와주러 갈 생각 없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한 고집 하는 걸 알고 있던지라 나중에는 자기가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 상해버렸는데 그깟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는다고 나아질 기분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걸로 다투지도 않았겠지요. 저한테 미안한 것보다 지네 엄마 김장할 때 혼자 힘들 것 같으니 억지로 하는 사과라는 게 전부 티가 났지만 그냥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생색 안 내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3달 전이었어요. 외가이긴 하지만 제 형제 중에 유일한 여자 형제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제가 평소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촌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식날까지는 1달 가까이 남았지만 제 결혼식 하는 것 마냥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옷 입을 거 고르고 신랑도 결혼하더니 살이 좀 쪄서 새 옷을 살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 결혼식 2주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남편의 재정형제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요. 안타깝게도 사촌언니 결혼식 날짜와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저는 사촌언니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래도 남편이라도 참석하기로 했으니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따로 받은 건지 다짜고짜 결혼식 안 가기로 했냐면서 저보고 개념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뭐가 문제냐고, 불참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언니네 결혼식 가고 너는 그 결혼식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자기가 호랍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가족 행사이자 경조사인데 자기 혼자 가는 게 맞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친언니도 아닌데 뭘 챙기느냐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우리 결혼하고 우리 집에 처음 있는 경조사라고,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이런데 어쩌겠느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설명도 드렸고 괜찮다고 하신 데다가 상황이 이렇게 겹쳤으니 각자 가야 할 꼭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지고, 친언니도 아닌데 뭘 챙기냐는 말에도 아무리 친언니가 아니더라도 네 재정형제보다는 가까운 친척 아니냐고,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준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결혼식을 내 언니 결혼식 내팽개치고 왜 챙겨야 하냐고 따졌더니 이럴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혼할 때 남녀평등 외치던 게 누군데 전부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냐고 했더니 앞으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땐 자기 혼자서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때부턴 남자가 손해보는 거라고, 그때가 되면 자기가 혼자 돈 벌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지금부터 남자한테 맞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라는 말까지 하니 그 순간부터는 더 말도 섞기 싫었어요. 남녀가 공평해야 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부르짖던 놈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애 안 낳을 테니까 어디 한번 공평하게 살아보자고 하고 아무튼 그 결혼식은 갈 생각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안 가지겠다는 그 말에만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러면 그거 사기 결혼이라고, 저보고 생각이 있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서 좀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3년을 넘게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남자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해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방문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랑 잦은 말다툼을 할 때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듯이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언젠가부터 말다툼한 거를 전부 녹음해놨거든요. 이런데 쓰일 줄은 몰랐는데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전 새해 시댁에 가서 용돈 봉투를 드리는 대신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그깟 도장 찍어버린다는 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한바탕 났죠. 그간 있었던 일 다 설명드리니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느라 사과는 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엔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숙려 기간 중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주 후에 뵙겠다는 게 이런 제도 때문이었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 결정 절대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딱지가 붙기는 하겠지만 돈 있겠다 직장 좋겠다 저 혼자서 재미나게 살려고요. 시부모님도 좋은 분이시고 아직도 저한테 생각 바꿀 마음 없냐고 자주 연락이 오긴 하는데 남편 꼬라지를 보아하니 고집 부리느라 절대 남편이 먼저 바뀔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그간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고 힘들건 알지만 종종 소식 전하면서 지내시자고 하는데 마음은 조금 아팠어요. 그래도 이 이중인격 같은 남편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으니 속이 너무 후련하고 좋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